펀드노트 농협은행 곽재혁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이제 2014년도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펀드노트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해 주셨다고요? 아, 예. 이번 펀드노트에서는요,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상 그 투자업, 금융투자업에 이제 대세로 자리 잡은 그 중위험 중수익 펀드에 대해서요, 한 2회차에 걸쳐서 좀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고객 세미나를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푸념을 이렇게 탁 늘어놓으시던데,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자는 쥐꼬리만 하고, 그 다음 이제 툭하면 주식이랑 펀드는 손해나고, 아파트는 분양 원가대로 내놔도 벌써 몇 년째 팔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도대체 요즘은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시던데, 아마 요즘 같은 시기에 어떻게 보면 지금 재테크 시장 환경을 갖다 그냥 그대로 표현하신 말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워낙에 경제 성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흔히 우스갯소리로 뭐 애 성적하고 남편 월급 빼고만 계속 올라간다. 뭐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자는 또 너무 적어서 워낙 또 불만스러운 정도 수준. 네. 이제는 드디어 1%대 후반까지 내려갔고. 그리고 뭐 투자 환경 아시다시피 지금 좀 올라간다고 하지만은 이제 계속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동안 풀었던 돈들 이제 다시 걷어들여야 되는, 예. 양적 하나 이제 축소가 아니고 이제는 그 유동성을 회수해야 되는 그런 네. 단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이 좀 여전하고요. 이제 결국 제가 다시 요약해서 정리하면은 성장은 부족하고 월급 봉투 이제 얇아지죠. 이자는 불만스럽고 이제 투자는 또 여전히 좀 불안한. 제가 한번 산불시대라는 말을 붙여봤어요. 요즘은 산불시대다. 이제 네. 이런 느낌을 받게 됐는데, 네. 물론 이제 뭐 1970년대 뭐 석유 파동도 있었고, 과거 IMF 외환위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03년대 카드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금융 혼란기가 요즘 같은 산불시대 말고도 쭉 있긴 있었고, 또 나름대로 잘 극복은 해왔는데, 뭐 최근에 겪는 어려움이 이제 아시다시피, 과거와는 다른 점은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로 이렇게 좀 같이 맞물리면서 이웃나라 일본의 어떤 좀 전철을 좀 밟을 수 있는 그런 좀 장기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좀 아무래도 많은 그 불안감들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차장님 말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 제기는 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정말 투자할 데가 없다는 부분들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사실 제대로 된 게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좋은 질문이세요. 대안 있으신가요? 물론 가지고 왔으니까 지금 발표를 하겠죠. 예. 이게 사실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 저는 솔직히 이 질문에 대한 대안이 없었다기보다는요. 그동안 너무 많이 제기돼서 오히려 사람들이 식상하다고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네. 결국 방법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힘들어도 조금 더 저축하고 어렵지만 세금 줄이고 그리고 역시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 비중을 점점 늘려가는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할 수밖에 사실 없거든요. 허리띠 졸라매고 맞습니다. 재테크는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너무나도 이제 새롭지 않고 좀 뻔하다, 식상하다. 그리고 너무 어렵다. 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앵커님도 그동안 별로 좀 신선한 대안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을 보이신 것 같아요. 하지만은 뭐 솔직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지금 아는 상태에서 점수를 잘 받고 싶다면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맞습니다. 사실 그게 답이에요. 네. 네. 정말 흡연자가 폐암 걱정을 덜고 싶으면은 담배를 끊어야죠. 끊는 수밖에 없죠. 결국 이제 뭐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하나 안타까운 건요. 제가 이제 주로 외부 강의나 이런 세미나를 많이 나가다 느끼는 점들은 솔직히 저축이나 절세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그분들은 다들 많은 분들이 아마 더 수긍하세요. 공감하시고. 근데 주식이나 펀드 투자 얘기를 꺼내시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좀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특히 좀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투자가 사실 별 필요가 없으신 부유층 그 청중들보다는 정말 투자가 필요하고 재테크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시는 서민이나 중산층 분들한테서 이런 증세가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중산층이 더 계속 나는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고요. 빚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그리고 투자 환경 자체가 2008년이나 2011년도에 큰 경험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금융위기와 또 2011년도 유럽 경기 지금, 위기, 또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이런 것 때문에 펀드로 일단 중국에 손해 보신 분들 2008년도에 많았고 2011년도는 그 큰 손 자체가 증시를 많이 떠났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그 경험들 때문에 결국 이제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들. 야, 이걸 몇 년 해보니까 네,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예,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자리 잡힌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투자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의 필요성 자체가 없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투자한 방법 자체에 저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그 부분들하고 나중에 해결책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네. 왜 문제가 있느냐라면은 사실상 어찌됐거나 글로벌 이야기 일단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경제는. 결국 그렇게 해서 소비가 늘어나는 이상 이제 기업이익은 이제 전체적으로 사실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이 논리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장기하고 분산이라는 원칙을 잘 지켜나가면 그래도 투자에서는 결국 평균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은 사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 잘 그렇죠. 지키면. 펀드도 맞습니다. 장기로 하면은 수익 볼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진다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예. 글로벌 관점에서 길게 보면은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장기하고 분산이라는 원칙을 지키게 되면은. 하지만 이제 또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설령 이제 그것을 이제 내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심리적으로 지키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이제 실제로 지난해 초 금융투자협회에서 그 투자자들의 그 평균 펀드 투자 기간을 조사해 보니까요. 한 1.3년 정도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통 펀드 투자를 갖다가 뭐 최소 3년 뭐 이런 얘기를 저희들 나가서 많이 하지만은 결국 아직도 투자자들은 어떤 펀드가 최근에 좀 떴다 싶으면은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을 했다가 조그만 성과가 부진해 보이면 또 얼마 안 가서 또 환매하고 이제 이런 어떤 행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앵커님도 이제 주식 투자자들 이렇게 많이 네. 그 응대하시다 보면은 그런 현상들을 많이 느끼시지 않나요? 저도 뭐 많이 만나 뵙게 되죠. 근데 보면 진짜 우리 투자 문화가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장기 투자 문화를 권유하기 위해서 저희도 뭐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든지 코너를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수익률을 보여드려도 그래도 아직은 우리는 가치 투자는 안 돼. 장기 투자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또 워낙 그 주식이나 이런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보니까 하이 리턴만 생각하시고 그렇죠.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좀 오히려 또 고점에 잡으셔서 크게 손실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펀드도 마찬가지로 중국 펀드 같은 경우에 고점에 사신 분들은 이제 원금 회복이거든요. 장기 투자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또 특히 주식 투자자들은 아마 성향이 더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네네. 부분들이. 하지만 좀 아쉬운 거는요. 그렇다고 사실상 뭐 이런 잘못된 투자로 인한 뭐 실패의 원인이나 또 책임을 갖다가 투자자들이 무지해서 그렇다. 투자자들이 원칙이 없어 그렇다라고 자꾸 이렇게 돌리는 그런 행태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 사실 왜냐하면 이게 솔직히 전문가들조차도 이 심리적 불안이나 편견 때문에 사실 투자에 실패하기 쉬운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생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야 하루에 이 주가라는 게 15%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등락폭이 그렇게 높은데 그런 증시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사실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대안에 대한 고민을 계속 이제 이전부터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산불 시대의 투자에 대안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죠. 좀 편견에 빠지고 투자를 하다 보면 오히려 좀 손해보게 되고 또 투자의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예, 일단 일반 투자자들이 아까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솔직히 투자할 때 일단 심리적인 편견에 좀 사로잡히지 않고 네. 또 공포도 덜 느끼면서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가급적이면은 좀 그 투자와 관련된 시간을 좀 덜 뺏기는 그러니까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고 좀 관리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투자 방법, 그런 투자 상품이라야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를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정기예금 대비해서 초과 수익은 뭐 물론 꾸준하게 나와야겠지만은 대신 너무 높은 수익을 바라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투자 대상에 대한 어떤 그 가격 변동성 막 가격이 이렇게 확 심하게 등락을 보이는 것보다는 좀 변동성이 적어서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나 대안이 되지 않나 싶어요. 결국은 그러면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상품이 뭐냐라고 봤을 때 제가 이전에 우리 그 펀드 노트에서도 좀 꾸준히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저는 대안은 중위험 중수익 펀드가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중위험 중수익 펀드 말 그대로 주식과 정기예금의 중간 정도의 수익성과 손실의 위험을 가져가는 펀드 맞죠? 맞습니다. 네. 근데 투자할 때 어떤 걸 잘 알아보고 이런 펀드도 접근을 해야 될까도 좀 잘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제가 그 각각의 펀드들을 갖다가 이전에 그 펀드 노트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긴 했었는데, 네. 제가 이제 다음 회차 때 좀 그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뭐 연 10%대 중반의 높은 기대 수익률의 이면에는 사실상 아시다시피 자칫 금융위 같은 큰 손실을 맞게 되면은
반토막 손실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고위험 고수익 자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중위험 중수익 펀드에 대해서 저는 계속 지금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지금 최근에 이미 시장 판도는 많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펀드 평가기관 제로인에서 조사를 한 자료인데 이게 2008년 말 같은 경우는 중위험 중수익 펀드의 시장의 규모가 37조 원이었다가 바로 작년 말까지 이게 83조 원으로 이제 엄청나게 크게 확대가 됐거든요. 네. 같은 기간 이제 고위험 고수익 자산의 대표격인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150조에서 이제 80조 원대로 이렇게 쪼그라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감안하게 되면은 이제 두 펀드의 어떤 그 지금 시장 선호도가 이제 상당히 좀 대조적인 셈이죠. 뭐 이처럼 이제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그다음 또 투자자들의 안전성 중시 풍조가 좀 겹치면서 점점 투자자들의 관심이 벌써 딱 시장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수익은 적당하게 나더라도 잃을 위험이 적고 그리고 덧붙여서 절세 효과까지 높은 그리고 또 비용을 좀 덜 떼는 그런 상품들에 자꾸 이렇게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결국은 중위험 중수익 펀드가 향후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저는 뭐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기간을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이렇게 좀 장기간 비교를 해주시니까 정말 추세적으로 중위험, 중수익 펀드의 자금이 늘어났다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장의 변화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장님이 이전에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해 주셨던 중위험, 중수익 펀드를 보면은 좀 어렵다는 생각 들어요. 금융상품이 뭐 다 그렇지만 역시 중위험, 중수익 펀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좀 풀어주시죠. 맞습니다. 이게 워낙에 그 기존의 주식형 펀드나 채권형 펀드처럼 심플하지가 않고요. 뭐 안에 보면 뭐 전환사채라든지 그다음 또 뭐 해외 채권들이라든지 좀 우리 투자자분들이 생소하신 그런 상품들을 많이 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뭐 사는 것과 공매도를 같이 병행하는 롱숏 전략 같은 걸 뭐 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 기법상에 좀 그 다양한 그 여러 가지 복합 기법들이 이렇게 좀 접목이 된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운영 방법도 복잡하고 투자 대상도 생소하고 그래서 이해가 어렵다는 말씀이 사실 맞는 말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중위험 중수익 펀드를 골라서 돈을 벌려면요. 우선 그 전에 펀드들의 유형별 특징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다만 이제 워낙 제가 볼 때는 지금 유형들을 갖다가 제가 한 7개 정도로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뭐 이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루기는 좀 시간 관계상 지금 어렵고요. 제가 기존에 지금 그 다뤄놨던, 방송에서 다뤄놨던 내용들 좀 안내도 드리고, 좀 정말 중요하다 싶은 공통적인 내용들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 때 한번 또 제가 정리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국내에 출시된 중위험 중수익 펀드의 유형을 제가 아까 7개로 나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이제 절대 수익, 말 그대로 나는 무조건 뭐 8%, 10%라는 그 절대 수익. 목표 수익을 추구하되 손실 위험을 최대한 난 낮출 거야라고 하는 그런 운용 전략을 가지는 롱숏 펀드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그 박스권 횡보 장세에서 특히 좀 더 강한 카버드 콜 펀드. 그리고 이제 콜옵션 수익 구조가 똑같아요. 빠질 때는 채권의 형태를 띄었다가 올라갈 땐 주식 형태를 띄는 메자닌 펀드. 그리고 이제 뭐 워낙에 그 고령화 시대를 더불어서 일본에서 히트를 쳤죠. 해외 채권형 펀드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 자산의 배분형 펀드. 그다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배당은 물론이고 배당형 자산들을 여러 군데 분산 투자해서 좀 안전성을 높인 인컴 펀드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주가 인격 펀드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그 제가 지금 아래 표를 하나 좀 준비를 해왔는데 그동안 제가 설명드렸던 중위험 중수익 펀드들의 그 유형별 방향 일자를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고요. 이처럼 이제 이들 펀드들의 어떤 유형별 상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 좀 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좀 설명드린 바가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이토마토 TV 그 좀 아래 그 사이트 좀 주소 나올 텐데 그 사이트에 지금 우리 그 마켓 1장 2장의 그 펀드노트 코너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지난 방송 보기가 잘 돼 있더라고요. 네. 거기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좀 좋을 듯 하고요. 제가 지금 바로 옆에 참고로 게시번호하고 방영 일자를 다 이렇게 달아놨기 때문에 좀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중위험 중수익 펀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난 방송에서 볼 수 있네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실 건가요? 다음 시간 때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럼 중위험 중수익 펀드들을 갖다가 잘 고르기 위해서 꼭 살펴봐야 될 것들. 네. 공통적으로 꼭 살펴봐야 될 것들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사후적으로 내가 관리를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펀드고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관리가 주식형 펀드보다 쉽다 뿐이지 관리가 아예 안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후적으로는 어떻게 관리를 하면은 좀 더 내가 나은 수익성을 낼 수 있는지 그 사후 관리 기법들까지 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펀드노트 중위험 중수익 펀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